안녕하세요. 물리학 원 개념 완성 16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가역 현상을 설명하는 열역학 제2법칙을 알아보고 열기관의 효율에서 어떻게 열역학 제2법칙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연기가 다시 모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잉크방울과 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이 일어나며 물과 잉크가 골고루 섞이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퍼져나간 잉크가 다시 모여 한 방울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특정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 과정들, 현상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며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비가역 현상이라 합니다. 비가역 현상이 있다면 당연히 가역 현상도 있겠죠. 왼쪽에서 운동을 시작한 진자는 진공 중이라면 오른쪽 끝까지 운동한 후 원래 상태인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현상을 가역 현상이라 합니다. 하지만 가역 현상은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즉, 가역 현상은 이상적인 상황이고 자연 현상은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입니다. 하지만 비가역 현상의 틀린 방향의 경우에도 올바른 방향의 과정과 똑같이 총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즉, 에너지의 전원과 보존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이 열의 이동 방향, 비가역 과정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이론이 바로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비가역 현상의 방향에 대한 법칙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흐름을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설명합니다.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옥수수 알갱이가 터져 팝콘이 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팝콘이 원래 옥수수 알갱이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은 절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란 무엇일까요? 엔트로피, 열역학 제2법칙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의 이동과 관련된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온도의 물체와 낮은 온도의 물체가 접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고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낮은 온도의 물체에서 높은 온도의 물체로 열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높은 온도의 물체는 계속 뜨거워지고 낮은 온도의 물체는 더 차가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틀 필요도 없고 추운 겨울날에 난방을 틀 필요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꿈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기관과 열효율, 열의 흐름에 대해 연구한 물리학자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또 다른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과학자는 루드비 볼츠만입니다. 짜잔! 앞에서 온도는 분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 압력은 분자 운동에서 발생한 충돌이라 한 거 기억나죠? 이렇게 열역학적 현상을 기체 분자 운동으로 설명한 과학자가 바로 볼츠만입니다. 이 볼츠만에 따르면 엔트로피 역시 입자의 분자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상태의 확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칸막이에 의해 두 방으로 구분된 진공 용기의 한쪽에 기체를 넣고 칸막이에 작은 구멍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체 분자들은 저절로 퍼져나가 두 방에 고루 퍼지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퍼져나간 기체 분자는 다시 한쪽 방으로 모일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연력학 2법칙을 이용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칸막이가 제거한 상태에서 기체 분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분자 하나가 왼쪽 방과 오른쪽 방 중 한쪽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상태에서 8개의 분자가 모두 왼쪽 방에만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확률 2분의 1을 8번 곱해보면 256분의 1이 나옵니다. 나중 상태, 즉 골고루 양쪽 방에 4개 퍼진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분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봅시다. 각각의 분자들은 1, 2, 3, 4부터 1, 2, 3, 5, 1, 2, 3, 6, 1, 2, 3, 7 이런 쪽으로 쭉 해서 5, 6, 7, 8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이를 이용해 확률을 구해본다면 확률은 256분의 70으로 나옵니다. 어떤가요? 왼쪽 방에 모여있을 때보다 양쪽 방에 골고루 퍼진 경우 확률이 더 크죠.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걸 엔트로피 개념과 연결 지으면 이렇게 엔트로피가 낮고 이렇게 엔트로피가 높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볼츠만이 주장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여기에서 고립계란 외부와 단절된 에너지나 질량을 교환하지 않아서 이 합들이 보존되는 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떨어뜨린 잉크방울이 골고루 퍼지는 현상도 설명해 볼까요? 물 분자와 잉크 입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확률은 낮습니다. 엔트로피도 낮습니다. 물 분자와 잉크 입자가 골고루 섞인 상태의 확률은 높습니다. 엔트로피도 높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확산이 일어난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올바른 자연현상, 비가역 현상의 방향이죠. 왼쪽 방향으로 잉크와 물이 분리가 된다면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하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훌륭한 판단의 표본이로군. 연력학 제2법칙은 인간 세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습을 시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태가 변화합니다. 세상의 자연스러운 방향, 흐름입니다. 엔트로피가 확률이 증가하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어떠한 과학자들은 엔트로피를 무질서도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만약 왼쪽 방향으로 상태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고립계 바깥, 외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즉,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볼츠만의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이해가 되었나요? 마지막으로 열기관의 효율과 관련된 연력학 제2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빗면에서 미끄러진 물체가 바닥과의 마찰, 공기저항에 의해 결국 정지합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해보면 빗면을 내려오는 동안 중력의 한 일은 마찰력에 의해 모두 열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은 모두 100% 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이 일로 전환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은 분자들의 무질서한 운동으로 흩어지는 에너지입니다. 바닥에 멈춘 물체가 다시 빗면으로 올라가려면 공기 분자들이 무질서한 운동을 멈추고 힘을 합쳐서 같은 방향으로 물체를 움직여야 합니다. 바람의 힘을 마음껏 분자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히 확률이 낮겠죠. 엔트로피가 낮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열을 모두 100% 1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열기관을 직접 들여다보며 연력학 제2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시다. 열기관은 주위의 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일을 하는 장치입니다. 열기관의 에너지 흐름을 간단히 나타내 보겠습니다.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Q2만큼의 열을 저열원으로 방출하며 처음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열기관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작동 물질은 연력학적 과정을 거치며 순환합니다. 증기기관은 말 그대로 증기, 수증기와 물이 작동 물질이고요. 가솔린 기관은 휘발유와 공기의 혼합물이 작동 물질입니다. 외형기관, 내형기관이라는 용어로 둘을 구분합니다. 이때 열기관의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 Q1에 대한 열기관이 한 일 W의 비율을 열효율이라 합니다. 요 열기관, 엔진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에 대한 값이죠. 기호는 효율을 나타내는 efficiency의 앞글자를 따 소문자 E를 사용합니다. 또 연력학 1법칙 에너지 보존을 활용하면 한일 W는 Q1과 Q2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열 효율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열기관에서 작동물질의 순환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는 실제 기체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이상기체를 살펴본 것처럼 실제 열기관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이상기관 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바로 프랑스의 물리학자 사디 카르노가 고안한 카르노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물리학원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나지 않았던 훈훈한 냄새가 나죠.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사진을 치워놓겠습니다. 열기관이 고열원과 접촉하고 있을 때 작동 물질의 상태는 A에서 B로 변환합니다. 온도는 고열원의 온도 T1과 동일하게 일정합니다. 즉 등온 팽창 과정이고 이때 열 Q1을 흡수합니다. 고열원과 떨어져도 B에서 C로 작동물질의 팽창은 이어집니다. 단 열의 이동이 없는 단열 팽창으로 일어납니다. 열기관이 저열원과 접촉하면 C에서 D로 작동물질의 온도가 T2로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감소합니다. 등온 압축 과정이고 열 Q2가 저열원으로 이동합니다. 저열원과 떨어져도 부피의 감소가 단열 압축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작동물질이 한 순환 과정을 거치고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 순환 과정을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순환 과정이라 부릅니다. 카르노 기관, 이상기관의 특징은 작동물질의 순환 과정이 가역 현상이고 별도의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열 효율을 구하면 이렇게 온도가 포함된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T1분의 T2. 이 열 효율은 열기관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값입니다. 자동차를 카르노 기관으로 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열 효율은 위의 값에 각각의 열원,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를 대입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약 55%의 열 효율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 가솔린 기관의 열 효율은 20%에서 30% 사이입니다. 전기기관의 열 효율은 20% 미만으로 가솔린 기관보다 낮습니다. 디젤 기관의 열 효율은 25에서 35% 정도로 가솔린 기관보다 조금 높습니다. 엔진, 열기관을 연구하는 수많은 공학자들의 목표는 여기에서 Q2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거하라. 그 최종 목표는 Q2가 0인 흡수한 모든 열이
1로 변환되는 연구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연구기관을 배에서 사용한다면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서 열 에너지를 뽑아 프로펠러를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첨벙. 멋진 이야기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이상적인 기관인 카르노 기관을 만들었다 쳐도 고열원의 온도를 무한대로 만들거나 저열원의 온도를 0켈빈으로 만들어야 열 효율이 100%가 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연력학 법칙에 어긋나는 연구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기당하지 맙시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열기관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자연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비가역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유용한 에너지에서 쓸모없는 에너지로의 흐름, 유용한 정보에서 쓸모없는 정보로의 흐름 모두 엔트로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의 방향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의하고 엔트로피로 사회, 경제, 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음 원격 수업 시간에는 수행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업 시작 전에 옹클 라이브로 접속하여 차질이 없도록 합시다.